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숫자 7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7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엘리사벳님 반갑습니다. 소소일상님, 구름산책님, 등대님, 굿프레임님, 지니님, 무적엘주님. 야구는 정근우, 주식은 김근우요? 아, 무적엘주님 덕분에 웃습니다. 오소리님, 이토님, 지환님, 반갑습니다. 모두 어서 오십시오.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나, 둘 정상 범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당연하긴 하지만,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나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렸다 보니까 좀 반갑죠? 시장의 정상적인 모습들이. 자,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제가 정상적인 범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시장이 전반 급등을 했는데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쉬어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공방에서 그랬죠. 이번 주 초부터 해서 변동성 튈 수밖에 없다. 저도 보면은 이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제가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 요거만 짚고 가면은, 너도 나도 이제 막 이 범주에서 너무 좋다, 이거 다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많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일전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가는 국면이랑 이제 이 위에서 여기 있는 이 어마어마한 코스피의 매물들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랑은 국면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당연한 변동성이 잡히는 거고, 여기서 저도 알아요. 레버리지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 요 하이닉스 덧붙여서 보면 뭐 SK스퀘어나 삼성전기 이런 거 들고 있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종목들이 뭐 별로 안 올라간 애들이 아니에요. 10배, 20배, 사실 기간으로 보면 30배 엄청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쵸? 우리 그거 인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업황이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던데 그거 감안하고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뭐 저희 방에도 제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드리고 했는데, 너무 길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지수에 대한 데일리 의견을 제가 잘 안 내요. 여러분들 막 지수 얼마 간다, 뭐 지수 얼마가 지지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잘 안 합니다. 왜? 지수 같은 경우는 분기점 정도의 예측들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지수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 장세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수가 어디 가건 말건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고, 지수가 쉬어도 또 빠질 애들은 빠지고, 그런 국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의미 있는 추적들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만,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반등에서 먹을 거리들과 그 이외 애들 중에 어디서 먹을 것들이 많을까는 한번 각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거의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애들이 거의 뭐 천지 삐가리에 깔려 있어가지고, 참고로 악재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수급으로만 빠진 애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데, 뭐 굳이 여기에 제가 목숨 걸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저는 많아요.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김근우 전문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다 그랬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는 사람이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바로 오늘 장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하죠?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갈렸는데, 좀 더 특이했던 건 이제 코스피는 사이드카 걸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걸렸고요.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 걸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 뭐 몇 개 섹터만 올라간 거 아니냐. 물론 코스닥 내에서 섹터 차등화는 좀 있었어요. 이건 그냥 데일리 기준으로 또 바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 압도적으로 컸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사실 더 컸어요. 이게 차익이 좀 잡혀가지고 후반부 들어가면서 변동이 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들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염두하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는 지수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S7 기업들 있죠. 아까 제가 4개 종목 띄워놨잖아요. 전자, 닉스, 스퀘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사실 물산생명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여튼 S7 기업들이 뭐 지수를 좌지우지하죠. 여기 S7 기업들 다 합치면은 지수 전체 파이에 64점 몇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다 더하니까. 얘네들이 오르면 지수 올라가고 얘네들이 내려가는 구조라서 지수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코스닥은 좀 다르죠. 여기는 몇 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결국 코스닥이 이제 흔히 말해 대세 상승을 만들어 주려면 여러 가지 섹터의 순환이 필요하고, 이 섹터의 순환에는 우리가 흔히 고시총, 그러니까 일정 파이 이상을 차지하는 섹터들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갈 수는 없죠. 적절한 명분도 필요하고요. 적절한 스토리, 내러티브도 필요하고, 그리고 특정 섹터는 실적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규모 큰 애들을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소부장이 좀 많이 올라왔죠.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가 원래는 이제 제일 컸는데 바이오가 이번에 좀 밀리면서 쪼그라들었고, 2차 전지도 좀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요 정도 파이는 차지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크고, 사실 지금 또 많이 올라온 게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소부장은 좀 갈렸어요. 이제 제가 이거 각계 전투라고 오전에 코멘트 드리긴 하는데, 올라가는 애도 있고 내려가는 애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좀 쉬었고 바닥에 깔린 애들은 좀 올라온 간극이라서 섹터 안에서 보면 그게 건강한 건데, 하여튼 오늘 데일리로 봤을 때 얘는 좀 쉬었고요. 바이오는 사실 거의 다 올라갔죠. 2차 전지는 좀 쉬었고요. 로봇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측면들이, 이 지수가 이거 737이가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코스닥 기준으로. 이 지수가 올라갈 때 얘네들이 데일리로 어떤 간극을 만들어주는지 여러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라가고, 뭐 소부장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쉬고 이럴 수 있죠. 바이오가 이틀 올라갔다가 하루 쉬고 또 올라가고 막 이런 구조가 잡힐 수 있죠. 2차전지는 뭐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또 쉬고 뭐 이럴 수도 있고, 템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순환은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반복을 토대로 올라가냐 가장 큽니다. 데일리로 맨날 쏘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보통 평시장세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런 고시총 섹터들이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어디가 주도권 쥘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저는 애초에 이 코스닥 70%대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범주에서도 싸다라는 표현을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코스닥 출시가 1000이었는데요. 뭐 이건 지금 너무 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감안하고 놓고 봤을 때 이 코스닥이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제 눈에는 사실 눈에 들어오는 섹터들이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들이 좋은데 그 중에도 주도권을 줄 만한 애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글쎄요, 오늘 하루 정도 저는 정상화라고 봅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공방 토대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온 애들은 몇 개 있어요. 자, 하여튼 이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오늘 눈에 띄었던 건 딱 2개죠. 로봇, 바이오. 제가 이따가 이 섹터 설명할 때 이 2개에서 재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얘기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이 글로벌 시황 좀 같이 보면서 진행합시다. 자, 전일 미국 증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약간 물음표가 나올 거예요. 왜요? 제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빠졌죠. 여러분 참고로 이 미국장은, 전일 전거래일 미국장은 우리 금요일 이후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하이닉스 상한가 마감이에요. 상한가 마감인데 빠졌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예측 가능한 변동성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국내 증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근데 하여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 얘네들 빠지니까 시장이 출렁출렁 하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뭐가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제 방송 보면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미국 주식은 큰 애들만 좀 코멘트 드리는데, 하여튼 빅테크 애들이 올라왔다.
자, 그럼 반대로 뭐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그동안 좀 강했던 애들, 금융이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뭐, 전반 섹터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외에 강했던 애들이 쉬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엔 그런 말 있죠. 빅테크가 좋을 때는 미국장이 재미없다 그래요. 왜? 종목들이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데일리 기준이기 때문에 전거래일은 그랬다. 얘네를 왜 올라갔는지 아시죠? 얘네 다 이제 클라우드 실적 엄청 좋은 거 제가 공방에서 다 분석해 드리는 애들입니다. 뭐 엔비디아는 클라우드는 아니지만 애플은 그 반대로 다른 빅테크들 쉴 때 신고가 쐈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게다가 이 중국 실적에 대한 기대값이 높았는데 가이던스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다가 지금 중론입니다. 자, 하여튼 끝이고요. 특이점 없습니다. 왜요? 얘네들도 지금 뭐 중간에 나오는 얘기들 금리 관련 민감도 이런 것들 얘기들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연준에서 금리 결정하고 나서 좀 매파적인 위원들이 막 코멘트하는 것들도 올라오고 하죠. 근데 평가가 진짜 많이 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는 얘기 따로 안 할게요. 어느 정도 시장 스탠스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금리라든지 유가가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거 중간 스탠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만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우리 증시 입장에서 좋았던 소식이 있죠. 협상 기대감이 다시 올랐습니다. 내일 이란과 협상 형태의 대화를 시작하겠다. 호르무즈 합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올라오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렸고요. 참고로 SNS를 토대로 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지금 외신을 토대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은 일전에는 핵 관련된 내용들이 주력이었거든요. 근데 핵 관련된 건 어느 정도 협상이 끝난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건들이 다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란이 요구하는 건 뭐고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뭐고, 여기서 핑퐁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은 중점이다라는 내용들이 가장 많습니다. 요거는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아니 내일 돼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 폭격한다고 할 수 있죠. 뭐 이거를 제가 데일리 예측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중점적으로 안건에 협상 안건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만 보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뭐 중재국들도 있고 중간 국가들이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붙어 있는데 저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민감하게 보는 매크로는 어떻냐? 당연하지만 이 유가 꿈틀꿈틀 올라갔었죠. 내려왔다가 공습 중단한다니까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는데 또 내려왔습니다. 70불대로 왔고 10년물 기준으로도 이거 신고가 뚫었죠. 근데 또 급락해서 4.6대로 내려왔습니다. 뭐 제 예상에는 이번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이 끝나갈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중간선거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상방 트라이가 나올까 하방 트라이가 나올까는 결국 유가가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유가 변동폭 데일리 맞추기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내려올 거다라는 의견은 변함이 없다. 이 생각은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일리 변동성이 안 그래도 큰 국내 증시인데 미국 증시가 딱 끝날 때 보니까 야간 선물 마이너스 5%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선이라고 부르죠. 코스피 야선. 마이너스 5%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이 미국장이 끝날 때만 해도 마이너스 5%라서 이거 어떡하냐 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타코가 발생했고 타코 이후로는 매크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정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 가는 거 아니야에 대한 시장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글쎄요, 전자닉스로 여기서 좀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건 좀, 우리 증시가 이제 팔다리 다 잘리고 전자닉스만 남아있는 것처럼 좀 표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아쉬움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다른 데서 또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하죠. 넘어가고요. 매크로도 안정권으로 일부 들어왔다. 자, 오늘 8월 첫 거래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7월을 좀 돌아볼 거예요. 조선비즈에서 올라온 이 뉴스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7월이
이랬습니다. 야, 여러분들 진짜 역사적인 순간에 전 한순간에 있다라고 봐요. 이런 때가 또 올까요? 물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사실 저도 주식 좀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살펴본 주식시장에서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더 이제 의아한 거는 뭐냐면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유동성 데이터들이 취합이 됐죠. 오늘자니까 오늘 취합이 됩니다. 전거래일 거. 투자자 예탁금은 큰 변화는 없어요. 신용융자 보세요. 마이너스 10% 떨어졌습니다. 이거 데일리 기준이거든요. 저는 이런 지표를 처음 봐요. 신용융자 10% 까이는 건. 자, 그만큼 지금 이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이 이거 어디서 이거 나왔겠어요, 신용물량. 코스닥은 신용물량이 이제 없어요. 중소형주? 없어요. 이미 한참 전에 다 털렸습니다. 다 털리고 나니까 지금 바닥 잡히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신용융자 물량이 이렇게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들이 저는 좀 쇼킹한데 이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수급은 좀 건강해진다라는 관점들입니다. 반대로 지금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이 가동을 한 지 이틀째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거의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역대 최소입니다. 최소. 참 아쉽죠. 빨리 건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시장 이만큼 안 망가졌을 텐데. 여러분, 거래가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막 코스닥 살아나죠. 코스닥의 섹터들 살아나죠. 중소형주 살아나죠. 고베타 투자. 나는 좀 시총은 작지만 여기 기술력을 보고 투자할래. 이런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고베타 투자를 싹 쓸어갔던 레버리지 유동성이 퍼져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체 파이로 보면은 시장 대금의 한 40%를 집어먹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금 5% 안 되죠. 이렇게 되면 3점 몇 프로로 잡힐 것 같은데 시장 정상화가 이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개예요. 결국 우리 시장에는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동을 만들어낸 거는 뭐냐?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이었죠. 근데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을 집중시키게 만들었던 건 결국 여기는 신용융자, 타인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슬슬 시장에 재료가 먹혀 들어갑니다. 재료가 먹힘. 이게 뭐라고 제가 여기다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재료가 먹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뭐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재료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시장이 레버리지 ETF 상장한 5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 재료가 거의 안 먹혔습니다. 없었어요. 오로지 수급으로만 움직였는데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재료가 슬슬 하나씩 먹혀 들어갑니다. 그 지점을 볼 건데 먼저 로봇 얘기는 제가 좀만 드릴게요. 물론 로봇은 저희가 현대차를 수익 실현하고는 포지션이 없습니다. 근데 일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로봇 같은 성장 섹터가 우리 증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긍정입니다. 왜요? 당연히 순환매 돌 때의 보편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재료가 먹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가 있냐면 자 여기 FCC 얘네가 연방통신위원회입니다. 얘네가 첨단 로봇, 전력 인버터를 국가 안보 위험 품목으로 지정해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거 참고로 처음 나온 내용 아니죠. 지난주 후반부부터 좀 회자가 됐던 건데 로봇이 연속성을 띠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뭐 로봇은 알겠어요. 근데 인버터는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쉽게 보면은 보통 직류 DC죠. DC를 H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교류로 바꾸는 건데 쉽게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터리도 있고 태양광 패널도 있고 또 ESS도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가 발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게 이제 직류예요. 발전 단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이걸 써먹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죠? 가정용으로도 가고 공장으로도 가고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교류 용도로 보통 바꿔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로봇이랑 인버터 각각으로 보셔야 돼요. 인버터 보게 되면
그러면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인버터를 뭐하러 하지?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실제 그 인버터 중에서 가정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용 중에서도 첨단 산업용. 그래서 방금 얘기 드렸던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용 인버터라든지 ESS에서 전력 변환하는 인버터 있죠. 이런 거나 또는 이 전력망 연결할 때 와이파이나 5G 쓰는 인버터들 있잖아요. 그 주파수 제어하는 거. 여기도 중국산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런 애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산업 입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 인버터도 중국이 굉장히 꽉 잡고 있는 쪽입니다. 근데 물론 오늘 재료화가 된 건 여기는 로봇이에요. 사실 중국 로봇을 미국에서 막 들여오는 건 당연히 없죠.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FCC 규제가 이거 사실은 지난주 28일 날 발표됐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안 돼. 사족 보행도 안 돼. 요 얘기를 하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29일 날 난리가 났죠. 외교부 대변인이 아니 야 그거는 산업이 아니고 기업이 권익을 가져가는 것들인데 이거 로봇 기업들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못하게 해? 막 반발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결국 이 규제가 추진화 되려면 미국 의회에서 이제 가이드 입법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전략 경쟁 특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쪽에서 오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바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이미 계획됐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물론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그럼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또 하나의 산업이 들어갔네는 우리가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사실 결과는 아직이에요. 왜냐면 지금 기업 명시를 몇 개 하고 있긴 해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기업 명시를 몇 개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근데 외국산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만드는 로봇들은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따라서 조건부 승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상입니다. 왜냐면 다른 품목들이 그래 왔어요.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거기서 뚫고 우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태양광 같은 것들이고, 물론 뭐 미국에 생산하면 상관없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는 이런 요건들이 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결국 국내에서는 재료가 통하냐 안 통하냐인데 통하죠. 통하죠. 오늘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TXR 로보틱스 같은 애들, 물론 좀 작은 애들이긴 하지만 얘네가 이제 개별주에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치고 올라갔고, 장중에는 원익홀딩스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은 현대차나 LG전자 같이 코스피 대장주는 아예 안 붙었어요. 오히려 쏠림 피해 업종들 중에서 좀 붙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코스닥 라인들입니다.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데일리 방송 제가 오전에 하는 시황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토마토TV에서 저는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애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차트상으로는 TXR 로보틱스 같은 애들도 트레이딩 범준 좀 줄 것 같은데 변동성이 좀 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말 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게 모멘텀화가 되고 주가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연속성을 주고 있죠. 제가 여기 띄워놓은 애들 뿐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로봇이 거의 다 움직였어요. 로보티즈 움직였죠. 나우 로보틱스 같은 애들도 움직였고, 신규주 중에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봐지긴 해요. 수급적으로는 좀 괜찮은 측면들이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애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특징이다. 최근까지 이런 모습들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요 얘기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구조라서 지속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띄울 수 있겠지만 이미 지속성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로봇이 코스닥에서 대장 역할을 해준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나 지금 LG전자가 기존에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얘네 못 붙죠. 여기서 우리는 기준을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애초에 얘네들 고가 형성은 6월입니다. 근데 우리가 5월 27일 날 이걸 레버리지 ETF 상장을 했고, 사실 그 전인 5월 중순 정도부터 이미 쏠림 피해 업종들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가속화를 붙인 거지.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일전에 파마리서치를 포함한 소비재 기업들이 바닥에서 길 때 시장이랑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제가 특징으로 꼽았잖아요. 뭐가 있냐? 쏠림에서 피해 업종들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은 이후에 이제 피해 업종이 됐죠. 네, 사실상 6월부터 해서 7월. 그러면 순서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우위가 코스닥에 있는 로봇주들이 좀 우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움직이는 걸 보고도 거의 뭐 판명이 났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LG전자가 갖고 있는 로봇 모멘텀들은 좀 후발의 형식으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었고,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전처럼 코스피의 대장주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들 안에서 쏠림 피해 업종들이 올라가는 구조들을 보여줬다. 이 말은 여러분들 쉽게 보면요, 제가 일전에도 지수 가지고 표현했습니다만 중형주, 소형주 안에서의 시장, 흔히 이제 내러티브화 되는 시장들 있죠. 이거는 제가 저희 회원방에서는 강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스토리가 알맞는 애들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나 이 빈집이 많아요, 중소형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잘 체크해야겠죠. 일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정상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같이 동반됩니다. 이 옥석 가리기의 모습들이 나올 때 내게 동참이 안 되면 그때에는 교체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은 정상화되는데 내 건 정상화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점만 체크를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재료를 지금 로봇만 먹고 있냐? 아니죠. 바이오도 다 먹었어요. 근데 오늘 좀 특징인 애가 있죠.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펩트론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참 대단하죠, 펩트론. 제가 총평을 남기긴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기존에 이제 바이오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유추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보도 자료를 토대로 좀 알려지니까 상승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수급 꼬임이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고시총 애들이 하나씩 붙을 때 펩트론이 우선적으로 대장 역할을 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내용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면 지금 일라이릴리가 월 1회 비만약, 여러분 아시면 지금 이 젯바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주 1회로 판매가 되어지고 있죠. 근데 월 1회 비만약의 생산 벨트를 한국에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 이미 이 과정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전에 이제 IT캠이랑 SK 팜데코는 세트로 좀 묶여 있었고, 완제품 누가 할 거냐 형태로 갔는데, 이거 제가 공방에서 예전에 강의했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의약품 생산을 하는 과정 들어가려면요, 처음에 이제 기초화학 물질이 좀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 제가 차트로 올려놓고 해야겠다. 좀 더 편하죠? 기초화학 물질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얘를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초화학 물질을 베이스로 한 중간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의약품 API화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흔히 DP라고 부르죠. 이제 완제품, 완제 의약품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IT캠이 하고 있는 게 이 기초화학 물질에서 중간체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차피 지금 월 1회 제형을 들어가겠다라고 일라일리가 하겠다라는 거고, 거기서 한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 이 API의 과정까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거 다이렉트로 이거 혼자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IT캠이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SK 팜데코. 근데 SK 팜데코가 아니고 자회사가 할 건데, 하여튼 뭐 SK에서 진행을 하는 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제 의약품은 누가 하냐? 여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펩트론이 하고 있는 게 장기 지속형 주사제입니다. 여기 있는 물질에다가 플러스로 제가 PK 라인이랑 설명드렸었죠. 이 펩트론의 물질까지 집어넣어서 이 완제 의약품을 할 건데, 그럼 막대한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IT캠 공장이 어딨죠? 충북 오창에 있습니다. SK 팜테코. 참고로 이거 SK 팜테코의 자회사가 바이오텍이에요.
여기서 합니다. 펩타이드 공장 세종에 있습니다. 이거 다 어디예요? 충청에 있죠? 자, 그러면 어차피 충북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에 대한 유추가 좀 합리적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다 아시겠지만 지금 펩트론은 일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게 증설이었어요. 근데 증설을 기존에 이제 한 12,000제곱미터 정도를 이야기했었었는데 지금 한 3만 제곱미터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디 위치냐면 오송에 하고 있습니다. 누가? 펩트론이. 근데 오늘 기업에서도 좀 해명을 했죠. 아니 우리가 112랑 공동기술 개발하고 있는 건 비밀이야. 이거 보안 서약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말은 못하는데 중장기를 위해서 오송에다가 우리가 증설은 지금 진행하고 있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보게 됐을 때 야 우리가 이거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본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안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짓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충북에다가 이 라인 다 깔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할 가능성 거의 없죠. 게다가 장기지독형 주사제는 국내에서 트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기업이 3개밖에 없어요. 펩트론이랑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네가 하지 않을까? 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게 올라온 시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냥 보도자료를 탄 거지. 저는 기존에도 얘가 펩트론이 여기 8조 레벨에 있을 때 저는 안 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물려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올라오면 매도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전문가님 본계약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보통의 바이오 투자를 결과치, 완전한 결과치, 예를 들어 신약이라고 치면 삼상, 네, 나오기 전에 보통 매도를 합니다. 왜요?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코스닥의 주력 섹터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내러티브가 형성될 때가 주가가 이제 퍼포먼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형성될 때, 그리고 그러니까 신뢰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도출했을 때, 그리고 신뢰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최종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변수가 많아지죠. 저는 그래서 이 본계약 나오면이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저는 어떻게 나오든지 나오기 전에 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기간이 아직은 조금 있죠. 사실 뭐 있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제 2~5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라 있겠지만 신뢰하시는 데이터들도 다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번 상승기에 매도 조율을 할 것 같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런 개별 재료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펩트론이 이런 노이즈가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주가에 반응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했다라는 거고 몇 달 만에. 또 하나는 로봇주들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지속성을 갖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재료를 토대로 말이죠. 저는 이제 오늘이 좀 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보통 수급이 이렇고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 레버리지 ETF가 이렇게 풀려나가야 되고요. 이게 풀렸을 때 어디가 수혜를 받고요.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죠? 수급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수급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제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둘 풀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재료를 받는 애들도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고 자 지수 보고 좀만 갈게요. 코스피,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 어때요? 보면은 슬슬 저점 잡히는 것들이 좀 보여지죠. 코스피는 얘가 지금 S7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논외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방에도 장중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코스피가 쉬는데 코스닥과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정상화의 신호로 이해해도 된다. 왜냐면요 코스피 내에 있는 중형주 소형주 백날 움직여봐야 S7 기업들 내려가면 지수 내려갑니다.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도출이 되면
결국 지금까지 이상 수급으로 인한 급락들이 반대급부, 우리가 흔히 되돌림의 현상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현상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는 뭐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코스닥을 필두로 이게 막 600도 가고 중간에 800대도 있었고 700대도 있었지만 제가 공통으로 드렸던 건 뭐죠? 여기는 정상 범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후회만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것과 유사하게 판단하는 게 이 중형주나 수형주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레벨 이상의 상승 이후에 옥석 가리기 국면이 무조건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포트의 교체는 그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이 틀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장은 근데 있는 그대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몇 번 움직이잖아요? 900 그냥 붙습니다. 몇 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붙잖아요? 1000, 1100 금방 붙습니다. 이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전에 팔았던 사람들은 이제 못 사요.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사죠. 지금은 전형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시기고, 또 증시가 이렇게 하나 둘 정상 범주를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긍정이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게 별로 없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라이브 타이틀을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뭐 중간에 이제 한번 붙었으니까 하루 쉬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거칠 수 있습니다. 과정의 변동성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염려를 가해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이랑 바이오 위주로 좀 움직였는데 내일이면 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은 시장에 이제 주인공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재작년으로 치면은 알테오젠 같은 애들, 작년으로 보면 D&D 파마텍 같은 애들, 충분히 뭐 저희 방에서도 많이 거래했고 공방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지금은 아직 주인공이 나오는 시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정상범주가 저는 한 1, 2주만 지속이 돼도 새로운 주도 종목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재료를 머금고 등장할 것 같은데, 공방 토대로 제가 분석해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한숨 돌렸다. 제일 어려운 국면은 지나갔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뭐 회원분들도 오늘 공방, 회원분들이 아니고 공방분들이죠. 공방분들도 공방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수요일날 이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내일 오전 장중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